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 이 영상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20대, 30대 세대들이 나중에 노후에 정말 제가 봐도 이거는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정말 모르고, 그런 걸 모르고 계속해서 너무 막 과소비를 하고 욜로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주제는 국민연금을 과연 믿어도 될까?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과연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퇴직연금 펀드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간단하게 그 혜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제가 항상 영상 올리는 것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후에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들을 통해서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출생자 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도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좀 지난 세대들이죠. 이때만 해도 출생자 수를 보시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100만 명이 넘던 게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1인 뭐 2자녀 정책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고 1인 1자녀였네? 2자녀였네? 아무튼 이제 다 많이 낳는 거는 강조하지 않고 이제 덮어놓고 낳다 보면은 뭐 거짓거를 못 면다 하면서 이제 인구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증가를 좀 막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점점 지나니까 보시면은 뭐 87년, 88년, 89년, 90년 이때까지 이제 6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잠깐 91년도 이때 좀 늘어났죠, 인구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90년대생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슈가 되는 90년대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80년대생들 60만 명이었다가 70명을 늘었다가 좀 그래도 유지는 됐어요. 어느 정도 95년생까지는. 근데 보시면은 96년생부터 점점 줄어든 게 보이시죠? 쭉 줄어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2002년도 월드컵 이후로는 이제 4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참고로 제가 나이는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수능을 그 시험을 친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수능을 친 인원들보다 적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완전 최근 자료까지 나온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017년, 18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2019년 작년 같은 경우 30만 명, 2020년 28만 명이에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지금 꼴찌예요. 꼴찌고 0. 제가 그때 봤을 때 98명인가? 그래서 이 0.98이라는 수치는 한 명과 한 명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게 되면은 이 중에 이 두 명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한 명만 남게 되니까 인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예상이 28만 명이지만 이제 뭐 2030년이 되면은 이게 뭐 10만 명대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아찔한 상황인 거죠. 그게 근데 어떤 의미냐?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의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60년대, 70년대생들 그분들이 이제 뭐 65세가 됐을 때 이제 사회생활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80년대, 90년대생들이 그래도 이 세대는 뭐 아까 90년대 70만 명, 뭐 80년대도 한 70만 명 된다 치면요. 이 세대들이 지금 이 세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국민연금 돈을 쌓아서 이분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저희 80년대 90년대 세대들 아까 70만 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이 세대들이 지금 30만 명 뭐 28만 명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차이만 봐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저희 80년대 90년대생이
이제 저희가 65세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30살에 치면 65세면은 35년 뒤잖아요. 그럼 2055년이겠죠? 이런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2055년에 뭐 더 적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2020년 이렇게 지금 태어나신 세대들이 2055년이면 35살이니까 딱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이렇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근데 이 인원들이 30만 명이니까 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80년대, 90년대 그렇다 쳐도 이제 뭐 2000년대생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면 머릿수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뭐 3, 4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받쳐줄 수가 있었어요, 연금을 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인분들은 장수를 많이 하게 돼요, 100세 시대니까. 근데 태어나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 사람들 받쳐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과연 지금 수준으로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런 되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더불어서 예전에 저희 뭐 60년대, 70년대생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이자율이 뭐 10%가 넘는 그런 엄청나게 기적적인 세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10%의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굳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해도 중상층,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 피라미드로 구조를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적금만 해도 10% 수익이 나니까 올라가기가, 중상층으로 가기 매우 쉬웠던 구조죠. 근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 지금은 정기적금 2020년 지금 5월 기준이에요. 15개월 했을 때 1.9%, 30개월에 2%, 40개월 거의 3년 넘게 했는데 적금이에요. 이거 적금인데 2.1%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이었나요? 2016년, 17년도만 해도 이제 뭐 2년짜리만 해도 3%였거든요. 이자율이, 적금이. 근데 지금은 40개월 해도 2.1%예요. 이게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33만 원이란 말이에요. 월 33만 원씩 내서 거의 1년 넘게 넣는데 501만 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적은 금액인지를. 보시면은, 자, 33만 원이죠. 곱하기 15 하면은 원금이 495만 원이에요. 459만 원인데 501만 원 준다고 됐죠. 만기시 495만 원 하면은 6만 원이에요. 월 30만 원이 넘는 돈을 15개월 넣어서 6만 원을 받아요. 1년 3개월 넣어서. 지금 현재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믿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한 투자라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어요, 투자를. 그리고 이런 예적금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국민연금만 믿고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노후에 많은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퇴직연금 펀드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이번에 5월부터 이제 가입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 가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제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를 1년 동안 해봤어요. 그래서 비중은 이제 코리아증권, 글로벌 헬스케어, 이제 셀러리맨 증권은 좀 하다가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리를 했어요. 왠지 이거는 코로나 딱 처음 나왔을 때 왠지 저는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거는 뺐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낮아요. 원래는 이렇게 1대1대2 수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퍼센트가 다른 이유는 뭐냐? 이게 뭐랄까요? 단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펀드가 하나에 한 계좌 가격이 뭐 900원일 때가 있고 뭐 1000원일 때가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금액이 낮을 때 사면은 많이 모을 수 있고 비쌀 때 사면 조금 모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가 좀 낮을 때 사서 좀 약간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이 펀드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거의 이제 원금하고 비슷하게 온 거죠.
예전 영상에도 제가 찍었던 것처럼 그때 2019년 말만 해도 되게 플러스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까지 그래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펀드는 그래도 뭐 망할 리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존리 대표님이 실제로 운용하는 이 셋 중에 운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메리츠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뭐 삼성전자 우라든지 뭐 그 원희가 이패스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우량주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믿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퇴직연금 펀드 계좌를 이제 2020년 2월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기일은 저는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 좋아해서 2045년으로 잡았고요. 이때가 55세가 넘은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그때쯤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딱 55세가 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전이긴 한데 어쨌든 25년을 투자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일 자체가 2045년이에요. 그리고 적축기간이 25년이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봉이 5,500 이하면은 소득 공제율이 16.5%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1년에 400만 원 넣게 되면은 16.5%의 소득 공제, 그러니까 66만 원 소득 공제를 해줘요. 66만 원.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5,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3.5%.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영상 소개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도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너네가 노후 준비를 하기 힘들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00만 원이고 이 연금에 넣을 수 있는 총 금액 최대 넣을 수 있는 금은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1,800만 원까지 넣긴 좀 힘들 것 같고 400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 펀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2045년 이전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 하면은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려진 금액의 16.5%를 이제 정부한테 납부를 하고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55세 이전에는 절대 깨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정부에서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너희들의 삶이 어려울 것 같으니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주고 너네가 이렇게 55세 전에는 깨지 마라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 그대로 따라하시지 말고요. 한번 다 쭉쭉 찾아보시면은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량주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믿고 구매를 했고요. 뭐 코리아 증권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비중은 좀 낮추고 안전한 채권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전 지난번부터 계속 재미를 보고 있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오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뭐 장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약이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거를 점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한국 주식 중에서도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 가지를 구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정리해드렸는데 결국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을 과연 믿어도 될까?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생들이 나중에 60세 70세가 됐을 때 우리 뒷받침해줄 세대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현재 상황 이 적금 이런 이자율을 보면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만 가지고는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서 이제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퇴직연금 펀드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혜택이 너무 좋아요. 나라에서 이거는 하라고 아예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만 원 공제도 받고 뭐 이렇게 55세 이전에 해적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 장기 투자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지하지 않은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노후 준비. 국민연금만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공무원도 요즘에 그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되게 받는 금액이 적어졌어요. 뭐 군인연금 아니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노후를 위해서도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간접 투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존니 대표님도 항상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정말 퇴직연금 펀드에 이렇게 드시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정말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진짜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는 돈 정도로 나눠서 투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00만 원 한도로 메리츠 자산으로 잡긴 잡았지만 사실은 이 400만 원 한도를 메리츠에 다 넣진 않았어요. 다른 이제 삼성증권에 있는 것들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할까 해요.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0만 원 다른 또 증권사를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분산 투자를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건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건 장기 투자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주식이 우상향 한다 생각하면은 이런 펀드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정말 국민연금이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믿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 하나,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의 이런 혜택 정부에서 하라고 강조해 주는 거, 그리고 노후에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정보들은 영상 소개란에도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